사회복지시설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 2차 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그램의 개념과 유사 개념과의 관계를 한번 보죠. 1번 프로그램 개념 정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프로그램, 정책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실천과 서비스와 혼용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정책, 실천, 서비스 이렇게 사회복지 이념과 정책들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을 해가지고 실천하는 사회복지 행정의 목적과 역할의 추구에 쓰이는 주된 도구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PG,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나와 있듯이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는 라프나 포에르트너의 이야기가 있고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의존적인 활동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요크가 있고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과 지침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커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는 송규탁 교수가 특정한 사회복지 양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전 계획에 따라 전달하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바로 프로그램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관계 프로그램 진행자가 의도된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과 환경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활동, 이것을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프로그램, 정책, 서비스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정책은 뭐예요? 팔러시는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가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 정책이고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바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제공 활동 되는 거예요. 또 상담이나 치료, 교육, 재활, 보호, 의료, 정보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활동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않겠냐. 프로그램 활동은 서비스 제공 활동 플러스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 활동 플러스 지역사회 활동 포괄적으로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평가에서 프로그램 평가 수행을 왜 하느냐 살펴보면은 한 기관의 전체 또는 선별된 셀렉티드된 프로그램의 효율, 효과, 적절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평가라고 하는 게 evaluation. 프로그램 평가 수행의 이유로서 첫 번째,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공적인 인정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프로그램에 사용된 재정의 결산에 문제가 있고 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행정적인 의사결정에 참고를 해야 되며 프로그램 개발에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며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에 대한 학습 때문이라고 프로그램 평가 수행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 종류는 첫 번째가 프로그램 개시 직후에 하는 거냐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할까? 에이 이것도 아니면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 첫 번째 평가 기준의 선정입니다. 평가 기준은 평가를 위한 하나의 척도가 되죠. 준거 기준을 삼아야 되니까 프로그램의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어느 측면을 평가의 초점 내지는 대상 포인트화 할 것인가 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놔야 돼요. 평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평가 기준이 없이 평가를 위한 척도도 만들 수도 없죠.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선정에서 표 14-4 보시게 이 학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학자들 말고 또 있네요. 이 사람들이 평가 기준을 쫙 봤어요. 우리가 마지막 쪽에 쫙 있는 여기 이제 요크라는 학자 봅시다. 평가 기준을 노력성. 전 학자들 다 똑같네. 삼보나, 트리포디나, 파티나, 서드만이나, 또는 파울이나, 노력성은 다 들어가 있어요. 노력성. 이건 그만큼 평가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성이. 그리고 효과성도 다 있어. 쭉 들어가 있어요. 효율성이 쭉 있는데 파울은 효율성 대신에 과정을 들었네. 평가 기준에서. 학자들마다 기준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쭉 다릅니다. 아무튼 학자들의 평가 기준은 이렇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서 두 번째 평가 요소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노력성 평가, 투입이죠. 서비스에 투입된 노력, 인력, 비용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노력이니까 이 노력의 양과 서비스의 결과인 생산력과의 결과 어떻게 연계되었는가 이거 평가해야 됩니다. 노력성 측정 방법은 서비스 단위당 클라이언트 수, 시간, 왜냐면 여기 노력성에 대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 요소, 평가 기준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다 집어넣은 게 노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단위당 클라이언트의 수나 시간당 클라이언트의 수나 서비스 단위당 워커 혹은 자원봉사자의 수나 클라이언트 워커 수 등이나 이런 것을 측정을 해줘야 되는 노력성 투입합니다. 표 14-5를 보게 되면 서비스 단위 생산량이 또 이렇게 표시가 나왔어요. 목표와 하위 프로그램을 A라고 하고 했을 때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서비스 단위당 클라이언트 수는 몇 명인가 C 또 실시 회수는 D로 보고 이렇게 서비스 생산량은 뭐로 봐요? E로 봤어요. C 곱하기 D가 되겠죠. 왜? 서비스 단위당 클라이언트와 실시 회수를 곱하게 되면 서비스 생산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단위당 비용 바로 어떻게 돼요? B분의 E가 되죠.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얼마가 들어갔어요? E가 뭐야? 얼마? 서비스 생산량이 얼마나 나왔어요?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효과성 평가입니다.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었어, 없었어? 야, 성과도 없었는 걸 왜 했어? 예산 내려가면서. 따질 수밖에 없죠.
사비예요? 국고죠. 공적 자금이죠. 당연히 따져봐야 되죠. 즉 서비스의 목표 달성 정도를 메저링하라. 이 효과성을 어떻게 메저링해요? 첫 번째, 개인 집단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일 사례 분석이 있어요. 싱글 서브젝트 디자인 모델이 있고, 성취 목표를 확인하기 위한 목표 달성 척도가 있죠. GAS, Goal Attainment Scale. 또 세 번째가 프로그램의 산출물, Product. 요거를 선정해 확인하는 평가조사, Evaluation Research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 표 14-6에 목표 달성 척도가 있어요. GAS, Goal Attainment Scale. 성과의 수준, 최적의 향상, 기대 이상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목표, 클라이언트의 사회 적응력 이 그림을 목표 하나, 목표 2, 목표 3을 봐서 최적의 상태의 목표는 뭐예요? 교육성 수료율이 어떻게 되냐? 전원 수료했대. 근데 프로그램 만족도는 만족도 조사 결과 전원 수료네. 평균 9에서 10점만. 목표성, 개인 능력 형성이 어떻게 되세요? 수료생의 성장도 조사에서 교육생 전원의 점수 향상과 135점 이상 득점자 30% 이상 이런 식으로 목표 달성 척도를 평가한다. 기준으로 만든다 하는 얘기죠. 자, 세 번째가 효율성 평가. 자,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에요. 야, 100원으로 투입했는데 얼마 결과 났어? 투입 산출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죠. 이 효율성 측정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가 코스트 퍼 서비스 유닛입니다. 서비스 단위당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 코스트 퍼 서비스 유닛. 비용 효과 분석,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애널리시스가 나오고, 비용 편익 분석, 코스트 베니피트 애널리시스를 또 난 효율성 측정 방법은 이렇게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비용 효과 분석을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의 질적 이득을 찾아내기 위한 지표지요. 비화폐적 형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습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계획된 목표의 50%를 달성하였다면 비용 효과는 몇 프로예요? 50% 달성으로 보는 거죠. 이것이 비용 효과 분석이고, 비용 편익 분석은 뭐예요? 편익 피익 분석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원들 사이의 관계로 정의합니다. 비용.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직업훈련비용이 1인당 20만 원이 들어가. 훈련을 끝마치고 기업체에 고용돼서 월 80만 원의 월급을 받아 이 사람이. 그러면 비용은 20만 원, 편익은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비용 편익 분석.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가 서비스의 질평가, Quality of Service Evaluation입니다.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 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 질 측정 방법은 동료 리뷰, peer review, 클라이언트 서비스 만족도 조사, 또 싱글 서브젝트 디자인, 단일 사례 분석이죠. 서비스 질을 보증하는 대외적 전문 자격증이나 수료증, 품질 인증, ISO 9000 등 이렇게 퀄리티 오브 서비스 이밸루에이션의 측정 방법도 다양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일반화된 서비스 품질의 측정 방법이 뭐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뭐라 나와 있어요? SER, VQUAR.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학자, 이제 이해로 우리가 PZB라고 하는데 이 학자들에 의해서 개발한 것이에요. 이것이 측정 방법이.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로서 서비스 기업이 고객의 기대와 평가를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문항 척도 Multiple Item Skill이라고 합니다. R. 신뢰성입니다. Reliability. A. Assurance입니다. T. 유형이 있어야 돼요. Tangible. 무형이 아니에요. 공감성이 있어야 돼요. Empathy. 다음에 즉흥성이 있어야 돼요. Responsiveness. 이렇게 5개 차원에서 22개의 문항을 가지고 고객의 기대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와 기대 문항에 상응하는 지각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 간의 차이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SER, VQ, UAL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이용자 만족도 평가입니다. 프로그램을 종결 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때 사용을 하죠. 만족도 평가 다 하잖아요. 혹은 과정 평가 시에도 프로그램의 방향을 수정할 때 할 수 있어요. 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제공된 서비스 또는 기술들이 실제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 서비스의 개선 방향 등이 포함되는 겁니다. 표 14-7의 서비스 만족도 이렇게 나오죠. 1점에서 5점까지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 2번 아니다, 3점 잘 모르겠네요,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이렇게 5점 척도로 해서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목표 평가 방법이 표 14-8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과 목표는 뭐예요? 아동학대 행위자의 학대 위험 요인 감소를 목표로 했을 때 평가 도구 및 방법은 성과 지표, 평가 도구, 평가 방법, 또 측정 시기는 사전, 사후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